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방 헬기 추락 사고를 조사 중인 정부가 블랙박스 회수 작업과 함께 사고 헬기와 광주 군공항 간에 오간 교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군 훈련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광주 도심의 항공기가 떨어져 광주 군공항 이전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부 지역 선거구 4곳에서도 공식 선거운동이 일제히 시작돼 후보마다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500여 명이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 아고라 원탁 회의를 열고 광주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소방관 5명이 순직한 광주 도심 소방 헬기 추락 사고, 헬기 조종사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아서 더 큰 참사를 피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헬기 한 대가 곤두박질 치며 폭음과 함께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광주시 수안지구에 소방 헬기가 추락한 건 어제 오전 10시 53분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관 5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음 소리가 한 4, 5초 정도 들리더니 어떤 그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큰 경음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이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다른 일반인들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사고 헬기는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지나고 10초 뒤 바로 그 자리에 추락했습니다.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 밖에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학교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해서 차량 가지고 일단 지원 이렇게 나와봤는데 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갑작스런 폭발에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승객 2명이 뛰쳐나왔고 인도에 있던 행인들도 혼비백산 몸을 움츠리며 대피합니다. 헬기가 떨어진 지점은 중학교 바로 옆인데다 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가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더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헬기 조종사가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기에 최악의 민간인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숨진 소방관들의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헬기 블랙박스가 수거돼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헬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소방관들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유족들이 오열하며 들어섭니다. 우리 아들 왜 죽여? 우리 아들 왜 죽여? 우리 아들 왜 죽여? 세월호 수색 지원을 나갔던 아들을 싸늘한 주검으로 만나게 된 어머니 마음은 무너집니다. 현장에서는 잔해 수거 작업이 밤늦도록 이루어졌고 현장을 복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로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 헬기 블랙박스를 수거해 경기도 김포로 옮겨 어제 오후부터 바로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폭발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던 블랙박스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어 데이터를 고스란히 복구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조사위는 관제를 담당했던 공군 제1전투비행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교신 기록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그냥 잘 관장하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차례차례 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제사가 막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블랙박스 분석 작업이 끝나고 최종 원인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추락 사고가 난 지역은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하마터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학생도 주민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어느 쪽으로든 10m만 비꼈어도 학교나 아파트에 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당시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다 놀라서 선생님들 다 복도로 뛰어나오고 학생들은 다 교실에 있으라고 그러고. 사고 이후 학생들은 복도로 몰려나와 담장 너머로 현장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학교 측은 문자메시지와 SNS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첫째 걱정도 하고 그럴까 봐서 바로 연락 취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SNS로 문자 보내고 도로 건너편 상가의 상인들도 갑작스런 굉음과 이어진 폭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제가 달려나가 봤습니다. 달려나가 보니까 굉장히 그 큰
엄청난 연기가 하늘을 솟구쳐. 폭발 당시 발생한 파편이 상가로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졌고 놀란 상인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장에 나온 아파트 주민들도 처참한 사고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번 헬기 추락 이전에는 공군 고등훈련기가 추락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 세화동에서 공군 고등훈련기 T-50이 추락했습니다. 광주공항을 출발한 훈련기는 이륙 8분 만에 추락했고 조종사 2명이 순직했습니다. 훈련기는 논으로 추락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거나 추락의 시차가 존재했다면 도심에 추락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에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학교도 많은 곳이라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지금 답변하기도 막 떨리네요. 지금 막 이런 사고 갑자기 일하다가 봐가지고. 추락 지점은 광주공항의 활주로 연장선에 위치해 있고 훈련기들이 선에 훈련을 하는 등 항공기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이륙이나 착륙 전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물론 평소에도 주민들은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헬기 추락 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2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비행장을 이전해버려야 돼요. 반대로. 아이고, 소음도 심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잇따른 항공기 추락으로 도심에 위치한 공항을 이전해달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경찰이 순직한 소방관들의 시신 복원과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세월호 수색 지원에 나섰다 강원도로 복귀하던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5명의 시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됐다며 시신 복원과 함께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조사와 함께 사고 시각 당시 기상 상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선거구 4곳에서도 공식 선거운동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환기 새누리당 후보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장원섭 통합진보당 후보, 문정은 정의당 후보, 양정석 무소속 후보 등 5명은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나주 화순과 순천 곡성,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표밭狩이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으로 후보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와 현수막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격전지로 떠오른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막이 올랐습니다. 5명의 후보들은 인물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이른 새벽 출근 인사와 5일 시장 유세로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자신이냐 서가번이냐를 선택하는 인물 대결이라며 자신을 선택해 시민혁명과 기적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순천 보궐선거는 이정현 대 서가번의 인물 대결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힘썼던 인물과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쓸 수 있고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번 후보는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듯이 국민 무시, 불통, 무능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 살릴 수 있는 아까운 귀한 생명들을 다 죽인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 서가번이 반드시 당선돼서 2017년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민주진보 세력을 탄압한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노동자와 서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의 삶을 지킬 통합진보당 이성수와 꼭
당선되어야 합니다. 한평생을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할 통합진보당 이성수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무소속 김동철 후보와 구이승 후보는 말만 앞세우는 기존 정치인보다 지역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새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벌에도 속았고 메이커에도 속았어요. 그런데 이번 제발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병운동을 자처하고 이번 나섰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우리 지역을 대변할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 즉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통합을 이루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앙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그 일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인물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후보들의 표심 공략과 날선 공방으로 초반부터 선거전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 시민 500명이 오늘 오후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 아고라 원탁 회의를 열고 광주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주시가 민관 합동으로 마련하는 오늘 토론회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광주시장이라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토론하고 12대 정책 과제 우선순위를 정해 광주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징계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검사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한국선급검사원 34살 전모 씨는 선박검사는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돼 그 결과를 종합해 처리하는 만큼 고의 등 범죄 의사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세월호 징계축 과정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 전남 무역수지가 2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전남의 수출은 2.6% 감소했지만 수입 역시 4.2%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4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 지역의 무역수지는 지난 2012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이 65%의 높은 수출 증가를 기록했고 기계류의 수입은 102% 증가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 첫 조직 개편안을 놓고 광주시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과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의 철학이 반영되지도 않은 채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급조된 개편안에 불과하다며 심의를 보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4급 이하 승진 전보 인사가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놓고 시와 의회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 시장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착을 위한 인사 개선 방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승진 대상자 다면 평가 방식과 실국장 추천과 본인 희망을 고려한 배치 등의 인사 개선안을 올 하반기 정기 인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면 평가 방식은 인기 위주의 평가가 되지 않도록 직급별, 직렬별 20-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10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